이기 때문에 구호를 외치실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 국회의원이시자 현재 국토본의 대표로 부정선거 대표적으로 싸우고 계신 민경욱 전 의원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경욱입니다. 오늘 이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예프 대학생들 또 자유대학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와주신 황교안 대표님 감사드리고, 다음에 여기 자리 함께 해주신 언론인들 또 애국 유튜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에 저는 이 일을 이제 워싱턴에 가서 혼자 했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열고 1인 시위도 하고, 그래서 미국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부정선거 실태를 이야기하고 준비를 하고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귀 기울여서 듣질 않았습니다. 제가 백악관 안에 들어가서 NSC 요원들에게 1시간 동안 브리핑을 하고, 또 국무부 사람들과 이 온라인으로, 그때 팬데믹 기간이었으니까요, 온라인으로 함께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비서실까지 들어가서 비서실 부실장에게 30분 동안, 그때는 제가 아니고 같이 싸우는 미국인이 들어가서 했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열심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당선된다는 자신의 차 있었을 때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난 전쟁 동안 쏟아부은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 원입니다. 500조 원인데 그 나라의 중요성을 갖고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정치, 경제, 이념, 안보, 또 양국의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피해자이기도 했고요. 또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1년 예산과 맞먹는 50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우리나라는 돈 달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상에 따라서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돼서 사드 배치를 환경 영향 평가 이후로 하겠다 해서 얼마나 골치를 써왔고, 사드 배치를 위해서 그 애를 먹었던 것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다 된 줄 알고 까불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문재인보다 한 10배, 100배는 더한 사람입니다. 더 왼쪽으로 간 사람, 더 중국과 북한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친구 잃고 어려운 순간 맞아서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올바른 방법으로 당선이 된다면 우리는 박수를 칠 용의가 있습니다. 크게 환영하고 4년 동안, 앞으로의 5년 동안을 그의 손에 맡길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준영 학생이 99%라고 했는데, 그랜트 뉴섬이라는 사람은 팍스 뉴스에 뭐라고 했느냐,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은 99% 아니 100%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순간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대한민국을 잃는다면, 대한민국의 이 우파, 자유경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파의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고 좌파, 친중, 친북 인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습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린 심지어 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 선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
조사단을 국제 참관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1월 미국 워싱턴에 가서 IFES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있는 선관위 사람들이 4년마다 한 번씩 미국에 있는 대선을 감시하는 단체입니다. 그 수천 명이 와서 그 관찰을 했고 저도 관찰을 했습니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주에 있는 두 개 투표소를 직접 방문했는데요. 그때 제가 본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증명서를 달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 워싱턴 DC에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안 하느냐 했더니 그거를 물어보는 순간 실정법을 위반하는 게 돼서 자기가 형무소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불법이다. 물어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고 봤는데 그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인데 미국 수도의 그 득표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90%고 이 트럼프가 6%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들어오는 사람들 이 아이디를 검사하지 않고 아무나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그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가 외국에서 와서 관찰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고, 그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면 옛날부터 워싱턴 DC의 투표율은 이 왼쪽에 가까웠다,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눈에, 우리들은 지금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의 투표율이 높은 것을 뭐 뉴노멀이라고 해서 이 대소의 법칙에도 맞지 않는데, 그것이 새로 자리 잡은 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말고 외국에 실제로 그분들이 와서 본다면 너무나 이상한 현상이라는 것을 금방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이 국제 감시단을 초청하는 문제는 지난 4년 전에도 제가 추진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때는 팬데믹 기간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그 체재비를 줘야 되는데, 체재비가 15일 동안을 여기서 있고 다시 돌아가서도 15일 동안 자기네들이 격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팬데믹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돈이 아니에요. 이 동양의 동아시아의 귀중한 이 대한민국, 미국의 맹방인 대한민국이 넘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보고 있지 말라는 것, 누구의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국제 기준에 맞게 선거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볼 땐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분석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오지 못한다면 미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600페이지가 넘는 4.10 총선을 분석하는 책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그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서와 같이 이번에 있을 대선도 분석을 하는데 앞장서 달라. 그러면 그 부정의 증거들이 분명하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께 간청드립니다. 미국의 맹방이 죽어갈 그런 부정선거에 의해서 넘어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디 관심을 갖고 미국의 많은 현안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대선은 그런 현안에 못지않은 국제적인 중요한 이슈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염원하는 대로 이번 선거에, 이번 6.3 선거 때 미국의 국제 조사단이 반드시 와서 참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